KTV 추억의 문화영화 모든 연령 시청 화면 해설 작가 고수진, 성우, 김다운. 필름 영상기가 돌아가면서 오래된 기록 영상들이 흘러간다. 타이틀 당신이 몰랐던 100가지 추억의 문화영화. 한복 차림의 어머니 손을 잡고 학교를 향하는 아이들의 흑백 자료 영상이 흘러간다. 아이들은 미끄럼틀을 타고 수업을 듣고 함께 모여 공부한다. 자기 키만한 공을 굴리는 운동회에서는 똑같은 하얀 체육복을 입고 줄 맞춰 서서 깃발을 흔들기도 한다. 추억의 문화영화 그리운 학창시절. 콩나물 시루 교실. 그 시절 학교에는 아이들이 참 많았다. 그 모습이 마치 콩나물 시루를 연상케 했다. 전쟁 후 베이비붐 현상으로 아이들은 늘었는데 학교 수는 턱없이 부족했다. 학생이 없어 학교들이 문을 닫는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1959년 대한뉴스. 올해 국민학교에 들어가는 어린이들은 4월 초하룻날 어머니와 누나의 손을 붙잡고 처음으로 교문에 들어섰습니다. 처음 보는 선생님의 얼굴에 낯설은 친구들, 큼직한 세모자에 새 란도세를 메고 이제부터 엄마 곁을 떠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려고 애쓰는 귀여운 꼬마들의 표정 앞에 기나긴 배움의 과정은 이제 큰 문을 활짝 열었나 봅니다. 1972년 대한뉴스. 아이들이 국민학교 운동장에 있는 미끄럼틀을 타고 구름 사다리를 오른다. 다닥다닥부터 줄을 서 있는 아이들의 표정은 상기되어 있다. 운동장을 가득 메운 아이들이 뛰어논다. 아이들은 도서관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책을 읽기도 하는데 과학책이나 위인전을 읽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이 진지하다. 운동장 땡볕 아래는 물론 허름한 천막이나 창고까지 개조해 수업을 하기도 했다. 학생들을 한꺼번에 수용하지 못해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기도 했다. 정부는 새로 학교를 짓고 학급과 교사 수를 늘리는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 1972년 문화영화. 최 교사는 고사목을 잘라 책상과 의자를 만들었다. 교사가 통나무에 나무판을 올려 책걸상을 만든다. 젖먹이를 업고 나선 부인을 위로해가며 40도 경사의 땅을 파서 아이들이 모일 수 있도록 마당을 넓혔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두메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서 돕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머리만한 바위를 들어 옮긴다. 부임한 지 보름 만에 개교 준비가 된 셈이다. 학교가 열린다는 안내장을 등사해서 골짜기마다 돌렸다. 이윽고 학교 문이 열리는 날 험한 고개를 몇 개씩 넘어 25명의 어린이들이 부영과 함께 모여들었다. 와현 분교 개교식. 모두 학교를 중퇴했거나 정령이 넘은 아이들. 공책과 연필 등을 나누어 준다. 최 교사는 첫 봉급을 털어 사놓은 공책과 연필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개교식에 모인 어린이들의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서 학습 계획을 짜는데도 밤을 새워야 했다. 가파른 언덕길에 책벌을 등에 맨 어린이들의 발걸음이 가볍다. 초가집 학교에 아이들이 모인다. 사람이 그리운 최 교사 부부에게 이 어린이들은 더 없는 친구요 사랑스러운 제자들이다. 첫 수업이 시작됐다. 대학년 아버지 어머니 나비
순박한 어린이들. 이 진지한 모습에서 최 교사는 배움과 가르침이 그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새삼 깨달았다. 열댓 명 가량의 아이들이 마당에 둥그렇게 모여 폴짝폴짝 뛴다. 1965년 대한뉴스. 정부에서는 해마다 늘어나는 취약 아동들을 위해서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금년에도 국고부담과 의원 자재 등을 들여서 2,500여 개의 교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취약 아동 수를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25만 8천여 명이나 많은 499만 5천여 명으로서 여기에 소요되는 교실 수는 약 7만 7,900교실이나 보유 교실 수는 약 5만 8,500교실밖에 안 돼서 19,400교실이 부족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문교부에서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2부제를 실시해서 약 14,000교실을 해결하고 직원실, 강당, 공회당, 교회 등 기존 시설과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약 1,600교실을 해결하며 국고부담과 기성회 그리고 외원자재 등으로서 약 2,500교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손꼽아 기다리던 날, 국민학생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소풍과 운동회. 김밥과 달걀, 사이다는 특별한 날 먹는 대표 음식이었다. 달리기 출발을 알리는 화약 터지는 소리, 색색의 공을 던져 박을 터뜨리면 즐거운 점심시간 깃발이 펄럭였다. 집집마다 아이들이 많던 시절, 운동회는 마을 잔치나 다름없었다. 1984년 대한뉴스.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학부모가 함께 뛰거나 새끼줄을 엮어 만든 쇠머리 모양의 조형물을 양쪽에서 부딪히는 쇠머리 대기가 벌어지기도 한다. 학부모들의 이어달리기가 진행되자 하얀 체육복을 똑같이 입은 아이들이 눈을 떼지 못하고 바라보며 응원한다. 흰색과 파란색 모자로 나눠진 청백팀들은 천주머니를 던져 바구니에 넣는 경기도 벌인다. 아이들은 자기 키만한 공을 굴리며 반환점을 돌기도 하고 선생님이나 학부모와 손을 잡고 이어달리기를 하기도 한다. 계주에서 바톤을 이어받은 아이가 전력 질주를 한다. 아이들은 깃발을 흔들며 응원하고 운동장은 청백팀 양쪽으로 나뉘어져 손에 들고 있는 수술과 모자의 색깔이 다르다. 4명이 1명을 감아 태우고 상대편 모자를 뺏는 경기도 이어진다. 즐거운 가을 소풍이 시작됐습니다. 1993년 문화영화. 영호와 원영이는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기다리던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맛있는 거 싸온 사람은 옆에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나눠 먹도록 하세요. 네. 하지만 원영이는 선생님이 사이좋게 나눠 먹으랬잖아. 원영이는 영호에게 괜히 심술을 부려봅니다. 산 넘고 물 건너 가난 속에 불타오른 배움의 열정. 아이들은 책보자기를 두르고 학교로 향했다. 제대로 된 도로도 없던 시절 1시간 넘는 거리를 걸어 학교에 가는 일도 다반사였다. 배움에 대한 의지는 부모님 역시 마찬가지였다. 안개처럼 자우기서린 남빛 새벽이 거쳐지면 섬 아이들을 실은 나룻배들이 학교가 있는 육지를 향해서 아침 햇살을 헤치며 이곳저곳에서 바쁜 노를 젓기 시작한다. 모정의 백길,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로 딸의 통학을 위해 섬에서 육지까지 약 8km 떨어진 백길을 하루 2번, 6년간 빠짐없이 이어간 뱃사공의 이야기이다. 또 어떤 때는 성난 폭풍우가 친다. 이 길을 어머니 뱃사공은 6년간을 오고 갔다. 숙현이가 사는 곳은 여수에서 심리가 좀 못되는 곳에 있는 가장도라는 외로운 섬이다. 그 섬에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는 숙현이밖에는 없다.
그래서 숙현이는 다른 큰 섬의 아이들처럼 나룻배를 타지 못하고 외롭게 자기 집 적은 배를 타고 학교를 다녀야만 했다. 그것도 아버지가 병환이라서 어머니가 노를 젓는 것이다. 넓고 넓은 바다 위를 외로이 돌아가는 어머니의 백길은 조용하고 햇빛은 따사로우나 되돌아보는 세월은 아득하고 괴로운 것이었다. 가슴을 설레이면서 반대하는 남편 몰래 딸을 국민학교에 입학시키던 일도 어제만 같다. 또한 배편도 없는 외딴 섬에서 어떻게 아이를 학교에 보내겠느냐고 남편과 싸운 일도 어제만 같다. 일 년, 2년, 3년, 그리고 5년. 세월은 숱한 괴로움과 즐거움 속에 비바람과 함께 흘러갔다. 엄마 뱃사공이 눈보라를 맞으며 노를 젓는다. 높은 교육열. 그 시절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공부였다. 때문에 명문학교 입학은 집안의 경사로 여겨졌고 명문학교를 가기 위한 입시 경쟁이 뜨거웠다. 명문 중학교에 가기 위한 어린이들의 과외가 성행할 정도였다. 1966년 문화영화. 쏟아져 나오는 어린이들. 한결같이 튼튼하고 바르고 씩씩하게 자라길 바라지 않는 부모님들은 없으실 텐데 그 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먼저 어깨가 축 늘어질 정도로 무거운 책가방을 좀 보세요. 뭐 설마 이 어린이들이 박사 학위를 딸 학자들도 아닌데 얘 무슨 놈의 책이 그렇게 많은지 보세요. 신문으로도 봤고 또 길에서 눈으로도 보셨죠? 죄 없는 어린 싹들이 무참히도 하루아침에 차에 깔려 짓밟히고 불구가 되고 하는 것을. 왜 내가 사는 집 가까이에 있는 학교에 보내질 않고 머나먼 학교에 보내는지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물론이시겠죠. 인류학교.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인류란 허영의 그늘 아래 바로 당신의 귀여운 어린이가 마음이 쫓기고 고달프고 시달림에 비틀어져 가고 있는 모습. 여기 졸고 있는 학생을 보십시오. 무더운 날씨 탓만이 아닙니다. 무엇이 분명 잘못된 거죠. 어제만 해도 철아, 또 어디 가니? 좀 이따 과일 공부까지 않고. 아이 참, 좀 놀다 갈래요. 지금 놀게 됐니? 정말. 아유, 과일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놀기만 하면 되나? 자, 그 이렇게도 한숨 돌릴 사이도 주지 않고 몰아세우니 의원. 도대체 누구를 위한 앙탈일까요? 이가 진심으로 여기 올빼미처럼 둘러 쭈그리고 앉은 어린이를 위한 일이라고 크게 말할 수 있습니까? 1968년 대한뉴스. 어린이들의 과외 공부 등 입학 시험 치욕의 피해단을 없애기 위해 중학교 입학을 무시험제로 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권오병 문교부 장관은 정내 일반 국민들이 국민학교 어린이에게 너무 과도한 입시 준비 교육, 다시 말씀드려서 과외 공부를 시킨 결과 소위 인류병과 이 입시 준비 교육이 우리나라 사회의 가장 큰 병폐로 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 중에 많은 어린이들이 체위 저하, 시력 감퇴, 신경 쇠약, 소화 불량 등등으로 여러 가지 발육에 지장이 막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민 교육이 입시 준비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우리 국민 교육으로서 가장 기초적이고 또 어린이들의 가장 필요한 인격 형성의 기본 교육을 우리가 결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서울 시내에서 어느 국민학교에서 어느 중학교를 가든지 간에 일체 시험 없이 진학을 하도록 하고 또 이 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학부형 여러분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실 줄 압니다. 첫째로는
이 제도가 항구적이냐 혹은 일시적이냐 하는데 의심을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이거는 앞으로 절대로 정부로서는 방침을 변경할 생각이 없을 뿐 아니라 제도적으로 완전히 보장할 것을 약속합니다. 낮에는 일터, 밤에는 학교. 그러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이 늘어났고 입학할 때보다 졸업할 때 학생 숫자는 항상 적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이었다.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급급했던 시절. 돈을 벌어야 했던 아이들은 낮에는 공장, 밤에는 학교에서 꿈을 키워갔다. 1977년 문화영화. 작업 교대 시간. 교대반의 출근과 때를 같이 하여 공장 탈의실에 여고생들로 붐비는 광경은 어느 공장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다. 이곳은 부산의 국제 상사. 어여쁜 여고생이 된 이들 소녀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마련해준 특별 학급에 나가고 있다. 이들은 모두 중학교를 졸업했거나 고교 입학 자격고시에 합격하고도 집이 가난해서 진학을 못했던 학생들. 이들은 회사에서 마련해주는 간단한 간식을 든 후 학교로 향한다. 검은색 복고풍 교복 차림의 여학생들. 회사에서는 이들에게 교육비, 교육용구, 통학버스 등을 제공하는 한편 근무 시간을 단축하고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있다. 총 5학급 300명인 이들은 인근 구포여자상업고등학교 특별학급에서 수업을 한다. 그날 가슴을 메이게 하던 아우들의 송별사. 일하면서 공부하는 고달픔보다 몸은 비록 멀리 떠나 있어도 마음은 항상 두고온 고향에 자나기나 부모님 결혼 걱정, 동생들의 학비 걱정, 어머님의 부업을 받고 울부짖던 우리 언니, 어머님 안 계시는 집안에 어린 동생을 두고 온 걱정으로 잠 못 이루던 괴로운 밤도 있었습니다. 지나는 세월 따라 이제는 모두 잊어소서. 내일의 희망 속에 아픔이랑 잊어소서. 풍금 소리에 맞춰 목청껏 불렀던 노래.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이 모두 모여있던 운동장. 가난했던 그때 배고픔에 눈물을 훔치면서도 학교를 향했던 이유는 그 시절 학교는 유일한 배움터이자 친구들이 있는 놀이터였고 무엇보다 꿈을 키우는 안식처였기 때문이다. 추억의 문화영화 그리운 학창시절 끝. 필름 영사기가 돌아가면서 오래된 기록 영상들이 흘러간다. 타이틀 당신이 몰랐던 100가지 추억의 문화영화.